정경민 차장은 오늘 승부 바이브 컴퍼니 AI로 가시는군요. 김명민 매니저는 코윈테크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오늘 의도하지 않게 자꾸 이제 장비 종목들을 자, 오늘은 정경민 차장 먼저 듣는 거예요. 네. 시간이 이제 항상 이제 김명민 매니저 먼저 듣으니까 이건 형평성을 좀 따져봐야 되니까 정경민 차장이 충분히 브리핑해 주시죠. 시간은 아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는 이제 뭐 2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뭐 여기에 좀 그전에는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 봤을 때는 뭐 저는 굉장히 좀 성장성과 좀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하는 회사냐? 뭐 AI 관련주다, 뭐 테마주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빅데이터와 또 이제 AI를 이용해서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이 정보들을 가공을 하고 그 안에서 그 정보들의 의미를 찾는 데이터 마이닝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확장성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 자체를 자산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수익 모델화하는 사실 이제 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로는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가공된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뽑아내는가 이게 좀 중요한 점으로 하는데 그것들을 AI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보통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 AI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하에 있는 뭐 빅데이터 공공사업 이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슨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아마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검찰청, 그러니까 수사 자체도 뭐 과거에 어떤 판례를 찾거나 또 수사 자체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대검찰청에도 AI로 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청에도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세금 그렇죠. 세금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AI를 적용시키기 좋은 그런 분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세종시에는 또 자율주행 관제 시스템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있어서 채권관리 시스템도 좀 들어가 있고 조달청에 나라장터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 메타버스 사업 진출 소식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뭐 특정 부분 뭐 이러면서 테마주를 묶이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러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좀 AI와는 조금 다르게 실체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다소 좀 차이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인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기술로 이제 디지털 트윈 이게 디지털 트윈 그러면 좀 어려운데 일종의 좀 아바타로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아라고 이제 그 디지털 안에 또 다른 쌍둥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런 이제 의미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이런 쪽에서 이제 카카오와 연계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현실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레퍼런스도 많고 그리고 미래 성장적인 또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1월 달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좀 굉장히 좀 폭발력 있는 이제 그런 주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한 2,9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기대를 좀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75,000원까지 좀 높게 좀 열어놓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5,000원. 매수는 뭐 현재가 이하 정도면 뭐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이 오늘의 승부주는 바이브 컴퍼니를 정해오셨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셨으니까. 화면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나갔군요. 네. 다른 데 보고 있어. 오스템 보고 있어가지고. 네. 자, 김명민 매니저는 오늘 승부수로 하시는 게 코윈테크. 네, 코윈테크. 알 듯 모를 듯. 네, 요 회사도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STI하고 같이 장비 회사인데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이브 컴퍼니 이제 잠깐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그래요.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해도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에 아주 드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면서 우리 앵커님이 자꾸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하시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반론이나 저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 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죠. 뭐 반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연초에 오늘 첫 번째 이제 개장 방송이잖아요. 가장 많이
많이 언급된 단어가 AI예요. 결국 올해 시장의 가장 핵심은 AI가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뭐 디지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메타버스를 가속화시킨다, 뭐 디바이스, 기존의 작년까지는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거여서 그렇죠. 이제 하드웨어적인 게 연말에 이어졌고 결국엔 다 디지털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AI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롯으로 이거 막 껴 넣어서 그렇죠. 만 슬롯에 뭐 유닛 자체에 뭐 GPU, 뭐 CPU, 뭐 NPU, TPU 용어들도 많아요. 네. 네. 그래서 AI 반도체까지 이제 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정을 좀 해본다면. 네. 사실상 올해 뭐 어떤 그 키워드 저는 AI라고 이제 단연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바이브 컴퍼니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 수혜주로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이유가 방금 차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이제 그 메타버스랑 굳이 구분을 좀 지어본다면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가상의 세계를 이제 창조하는 거고요. 디지털 네. 트윈은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방송국, 우리 매일경제 방송국의 모양을 그대로 디지털화 시켜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 바이브 컴퍼니가 하고자 하는 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현실 세계와 이 디지털 세계를 접목시켜서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제 좀 도출해낼 수 있는 해결점들을 이 디지털 세계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네.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 공공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도시를 하나 계획을 하고 공항을 짓고 도로를 깔고 이런 걸 할 때 전부 그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다 이제 디지털 트윈 세상에서 한번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 부문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외형이 확장됐을 경우에는 민간 부문으로까지 다 확장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의료 쪽이 많이 그렇죠. 적용이 되겠죠. 아까 뭐 신테카바이오라고 하는 이제 양리적으로 뭐 신약 물질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병원도 지금은 이제 그 이 병상 확충이 어려우니까. 사실 그 대기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수술 일정이 잡힌다 그러면은 AI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좀 해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놓고 네. 그 환자도 편하고 수술 의사도 조금 저기 할 수 있고 공간적인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실제 메타버스의 뭐 AI 그렇죠. 의료대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사실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자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재택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고 원격 진료가 가능해요. 네. 이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 기술은 분명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규제라는 거의 맹점은 이제 누가 책임질 거야? 책임 누가 질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전형적인 행정 편의에서 나오는 네. 그 아주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하여튼 정경민 차장이 지는 걸로.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P2E 게임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금 뭐 허가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도 위메이드 주가가 막 10배씩 이렇게 올라갔던 걸 보면 규제 때문에 또 세상이 바뀌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올해 정말 좀 중요한 키워드가 AI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 좀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코윈테크 바꿀까요? 네? 그 오늘 일간 종목하고 연간 종목을 바꾸고. 뭐 그거에 반대로 하시겠네. 네. 코윈테크를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준비해온 코윈테크는 조금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 뭐 좀 성장성이 좀 담보되어 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내용이 좀 되는 기업들 중에서 좀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는 게 저의 이제 본분이라는 생각에서 새해 첫 번째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는 코윈테크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이 회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이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이제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소재 기업들이 워낙 좀 강했었고 제가 이제 장비가 분명히 재평가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달째 하는 시점부터 원익 PL이라든지 PNT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급등을 해가지고 장비 기업들도 나름대로 이제 리밸류에이션이 좀 되긴 했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좀 저평가되고 있는 장비 회사, 그 중에서도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기업. 요즘에 이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어떤 큰 공 때문에 로봇 기업들 주가가 정말 강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공정에 적용되는 이제 자동화 로봇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제 좀 상승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코인테크도 이 전후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맥락
맥락이 좀 맞닿아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수주에 이제 의미 부여를 조금 해본다면 사실상 이제 단발적인 수주라기보다는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공격적인 전후공정 이제 자동화 설비를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캐파 경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빠르게 많은 배터리를 생산해내는 게 가장 좀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거기 때문에 전후공정에 들어가는 이 자동화 제조 장비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인테크가 상당히 좀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하는 이제 탑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네. 양극재 이제 NCM 이제 622 그다음에 NCM 811 물론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구반반 이 하이니켈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지만 어쨌든 보급형 뭐 LFP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급형의 어떤 그 양극재 소재들을 생산을 할 때는 분명히 아직도 좀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1,000원에서 31,500원 정도 일단 매수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고 1차 목표 가격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단기간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목표가는 일단 35,000원,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김민 매니저의 오늘 승부주는 코윈테크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기업들은 이제 대충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약간 그 잡음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기업이 두 개가 떴는데 네. 앞서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 배임 횡령 금액이 1,800억이라고 하면은 네. 자기 자본 대비 92%. 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네, 물론 이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서 3,000억이 넘게 있었지만 일단은 오늘 거래 정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조금 언급을 좀 그래도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굉장히 좀 예민한 거라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뭐가 공시가 하나 좀 떴죠. 네, 일단 이게 거의 1,900억 가까운 횡령이고, 오스템 임플란트, 네,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 그리고 이제 직원 거래 자금 담당 네. 직원에 의한 또 이렇게 횡령 이거 한 번에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되면은 좀 나을 수 있지만 몇 년 동안 좀 이렇게 누적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경우는 거래 정지를 시키는 게 거래소에서는 맞는 거고요. 네. 뭐 지금 이렇게 토론방에 가 보니까는 네. 뭐 이렇게 뭐 상패다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상장 무조건 적격성 실질 심사 그렇죠. 대상에는 됩니다. 그렇죠. 네, 심사를 일단 받고 그렇죠.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심사를 받고 회사가 이제 이 영향에서 충분한 이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래가 풀리면서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이는 기업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그렇죠. 아유 내 주식 다 이렇게 뭐 휴지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이 이벤트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고 심사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심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거래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뭐 회사의 매출이나 또 영업이익을 좀 본다 그러면 뭐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은 맞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극복 못할 금액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고 하니까 일단 너무 좀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은 뉴스 플로우를 좀 지켜보시고 거래 정지가 되는 동안에 이 심사를 거쳐서 어떻게 다시 좀 거래가 되는지 뭐 요거를 좀 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진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창출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대로 뭐 상장 폐지를 시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소간의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좀 정상 거래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실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는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그 횡령 금액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회수가 된다면은 또 회사 본질로 지금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2조 원 시가총액 2조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소액주주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일단 차분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이 연초부터 상당히 좀 불미스러운 뉴스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거래 정지 기간이 꽤 좀 오래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거라고 하면 수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거고 금액이 일단은 뭐 1,800억이면 상당히 좀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좀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국산화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 라인에 투입이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네. 회사는 아직 그 공개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딱 정확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고객사하고의 그 계약 문제 때문에 딱 혼자 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건 어떤 영향을? 그게 이제 절대 쉬운 얘기, 이게 국산화를 한 것과 네. 이게 공정에 적용되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완전히 양산 라인에 이제 투입이 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EUV 포토레지스트는 결국은 ASML하고 공정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ASML이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이게 다 바꾼다라고 하면 자기들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완벽한 수율을 맞춰놓고 있는데 다른 소재를 써가지고 이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웬만큼의 가격 경쟁력이나 수율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 국산화의 의미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재작년이었죠. 한일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생기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소재의 어떤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두는 거지. 이게 이제 공정에 적용되는 거는 완전히 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삼성의 EUV 라인에 이제 동진 세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가 채택이 되는 거 그거는 완전히 좀 별개의 일이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 시간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ASML과도 이제 협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삼성전자가 ASML 지분 2% 정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삼성전자가 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EUV 포토레지스트가 이제 실제로 삼성 라인에 채택이 되는 건 앞으로 상당 부분 기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오히려 동진 세미캠의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건 뭐 노스볼트 그렇죠. 노스볼트 쪽 이슈가 조금 강하지 않았나. 슈퍼개미도 노스볼트 이슈 터져가지고 주가 급등하기 전에 오히려 팔고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또 가벼워진 것도 있고 사실상 뭐 동진 세미캠은 꼭 EUV 포토레지스트 그거 이슈뿐만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뭐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회사니까요. 오케이. 기존에 뭐 그 ARF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당한 물량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뭐 EUV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와 동진 세미캠 개별적인 이슈인데 물론 색깔은 다를 수 있고 하여튼 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잠깐 좀 긴급하게 두 분께 여쭤봤고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연간 일발상전 기업과 그다음에 또 오늘의 승부주까지 함께 얘기해 주셨네요. 내일은 김혜미 전 나오시고 네. 저기 하시고 개장 잘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